네, 김하희쌤입니다. 자, 질질 끄는 학원 거리쩌리 보내버리세요. 민법 이론 강의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론 강의 제29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김하희 합격서 요약집으로 진행하고 있죠. 자, 민법 교재 세 종류가 있어요. 지금 진행하는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좀비 기출문제집입니다. 그리고 이 PPT 내용을 필기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강의 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권 동시, 두 권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려요. 이 계좌번호를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잘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 이름도 민법, 종교사법 잘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자, 유치권을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노트는 179페이지 오세요. 그 합격서 요약집은 67페이지부터 합니다. 합격서 67페이지예요. 유치권은 해마다 당연히 시험에 나오고 많게는 3문제까지 나올 때가 있었죠. 근데 여기는 좀만 공부하면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다 맞춰야 됩니다. 먼저 유치권에 이제 320조 법조문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우리가 유치권 행사하자고 합의해 본 적 있나요? 합의해 본 적 없죠. 유치권은 약정 물권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물권입니다. 여기 320조, 여기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이건 법률상 성립합니다. 법률상 성립합니다. 약정에서 성립한 게 아니에요. 그럼 먼저 1항, 타인 물건으로는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시험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증권이 종이에요. 우리 보험계약책이라면 보험증권 받잖아요. 근데 유가란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가격이 있는 종이. 그게 유가증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이가 뭐예요? 백화점 상품권. 좋아 죽잖아요. 백화점 상품권. 우리 집에도 좋아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좋아 죽어요. 또는 어음수표 같은 걸 말합니다. 근데 좋아 죽겠지만 시험과 상관없어요. 우리 물건은 동산, 부동산 다 포함됩니다. 그럼 제가 유가증권 빼고 읽어볼게요. 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동남쳐요. 관하여 생긴이 결련성, 연관됐다, 결련성을 말합니다. 다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일단 변적이 있어야 돼요. 즉 돈 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까지 그 물건을 유치가 점유한단 말입니다. 점유하고 꽉 잡아둔다. 인도를 거절한다.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잘못하면 유치장에 잡아놓죠.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유치권은 여기 320조 여기 써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약정이 아니에요. 근데 1항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 동남쳐요. 불법행위로 인할 때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적법 점유자만 가능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럼 불법 점유자가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제출해서요. 그러니까 불법 점유하던 도중에 그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그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어요, 여러분. 비용에 관해서 뭐 하나 외웠죠. 뭐 외웠죠? 그렇죠.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도둑놈, 대표적으로 도둑놈. 그럼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단 불법 점유라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단계를 잘 나누세요. 그럼 유치권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관하여 생긴 결련성입니다. 결련성이 있어야 타인 물건을 점유할 수 있고, 결련성 없으면 타인 물건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련성이 무슨 말인가 이제 봐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백에 옷이 있어요. 우리 세탁소에 세탁을 맡겨서 이 옷이 세탁소에 넘어오는데 이 세탁비가 생깁니다. 그럼 세탁비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갑이 와서 내 옷 내놔 그래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돈 내놔. 갑이 돈 안 주네요. 갑이 돈 안 주면 여러분이 을이라면 옷 줘요, 안 줘요? 옷 안 주고 꽉 잡아두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근데 이건 유치권은 가장 중요한 게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물권법이죠. 근데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입니다. 이게 이번 34회 정답이에요. 즉 이럴 수 있죠. 이제 갑이 어머 제가 돈이 없네요. 카드로 드릴까요? 아니면 내일 현금으로 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내일 현금으로 주세요 하고 옷 먼저 줄 수 있죠. 돈도 안 받고 옷을 미리 줬죠. 그게 유치권 배제 특약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라 특약이 더 우선하는 임의규정 성격입니다. 이제 갑에게 자동차가 있는데 을카센터에 수리 맡겨서 자동차에서 수리비 채권이 생깁니다. 그럼 수리비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갑이 내 차 내놔. 을은 수리비 내놔. 안 주면 차 안 주죠. 차를 꽉 잡아둔 걸 유치권 행사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도 갑이 그래요. 둘이 같은 교회 다녀요. 제가 월급 받으면 돈 드릴게. 차부터 주세요. 그럼 우리 하느님 이름으로 차를 미리 줄 수 있죠. 가능하죠? 이렇게 임의규정이라 유치권 포기 특약 가능합니다. 임의규정이다. 그 다음 갑에게 이제 시계가 있는데 우리 수리점에 시계 수리 맡겼습니다. 그럼 시계에서 수리비 채권이 생겨요. 그럼 이 수리비 안 주면 우리 시계를 안 주고 유치권 행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시계는 병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시계 롤렉스 3천만 원짜리 롤렉스. 이 롤렉스 병소유인데 갑이 결혼식 간다고 병에게 롤렉스 3천만 원짜리 빌렸어요. 근데 빌리는데 시계가 멈춰버렸네. 그래서 얼른 수리 맡겼죠. 그럼 수리비 채권이 생겨요. 자, 그럼 이 시계는 병소유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을에게 수리 맡겼죠? 갑에게 맡겼죠. 그럼 갑이 수리비 채무자, 을이 채권자입니다. 그럼 병은 시계 소유자이지만 병이 시계 수리 맡긴 거 아니죠? 그러면 이 수리비 채권 채무에서는 병은 미안하지만 제3자가 되는 겁니다. 갑이 맡겼으니까 갑이 수리비 채무자고 병은 소유자지만 병이 수리 맡긴 거 아니죠? 그럼 수리비 채권 관계에서 제3자가 돼요. 근데 병이 뚜벅뚜벅 걸어왔죠. 내 시계 내놔 그래요. 내 시계 내놔. 그럼 을은 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유치권 행사 못하게 하면 병이 직접 수리 맡긴 게 아니고 친구 시켜서 수리 맡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을은 시계 줘야 되네요. 말이 안 되죠. 유치권은 물권이라 이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 심지어는 경락인 제3자 누구에게나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갑과 을이 건설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도급 계약이란 설계도 주면 설계도대로 공사를 완공하고 돈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럼 공사 맡긴 사람을 도급인 그래요. 일하는 사람은 수급인. 그럼 수급인이 건물을 완성했어요. 근데 건물을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했더라도 이 건물은 보통 도급인 갑소유가 됩니다. 갑이 맡겼잖아요. 재료도 갑이 다 사줬습니다. 갑소유가 돼요. 근데 우리 공사대금 채권 인건비를 포함해서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갑이 안 주네요. 우리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운전하다 보면 건물 다 지었는데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본 적 있죠. 그게 이제 갑이 공사비를 안 주니까 이 공사업자 수급인이 열쇠를 꽉 채워두고 갑에게 안 넘기는 거죠. 그게 유치권입니다. 이번에는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했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해서요. 이것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갑이 안 주네요. 그럼 을은 못 나가. 기간 끝난 후에도 못 나가라고 목적물을 꽉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용이 유치권 행사 가능한 대표적인 채권이 됩니다. 자, 우리 결론관계 보겠어요. 유치권이 무슨 권리인지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 항상 시험용으로, 자, 시험에서는 자, 채권과 목적물 간에 결연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못하는 이걸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유치권 행사 못한단 말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단 말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강의문서 180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있는데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먼저 임대차에서 보증금입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다음 복은 여러분들 이제 복 많이 받으셔서 학교 가시라고 제가 복 드리는 거예요.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가 있습니다. 다음 매매대금 있어요. 매매대금 나오면 무조건 유치권 X. 그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입니다. 여러분 술 외상으로 마셔봤어요? 술? 저는 가끔 마셔봐요. 술값이 술값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나 매매대금 대표적인 예가 건축자재대금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외상으로 사올 수 있잖아요. 그게 매매대금이죠. 철근 콘크리트 외상으로 사올 수 있죠. 그게 매매대금이고 다 같은 말로 보면 됩니다. 마지막 명의신탁까지 얘들이 대표적으로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입니다. 이걸 꼭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나라에 보건복지부가 있죠.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 보건복지부 배신인데 매신으로 외우세요. 보건복지부 매신 외우세요. 이게 일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오늘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꼭 외울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행사 못한다. 자, 교재도 67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결론관계 인정되는 게 있고 68페이지 오세요. 68페이지 상단에 굵은글씨, 자, 암기법까지 다 돼 있어요. 굵은글씨. 이게 보건복지부 매신. 복은 그냥 보건복지부 말을 만든 겁니다. 제발 복이 무슨 말인가 물어보지 마세요. 꼭 졸다가 이거 보고 나중에 물어봐요. 근데 선생님 복이 뭐죠? 꼭 물어봅니다. 그럼 나 졸았어요 그 말이에요. 아무 뜻 없어요. 그냥 보건복지부 말을 만들려고 쓴 겁니다. 그래서 꼭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27회 때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 모두 고른 거죠. 그럼 주장할 수 없는 채권이 아까 보건복지부 매신. 그거 있으면 빼보세요. 그럼 보건 보이죠? 여기서 기억, 니은 싹 빼요. 이거 딱 남아서 이게 그냥 정답. 필요비나 유익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생긴 채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좀 이따 하겠지만 아까 유치권은 임의규정 그랬죠. 배제약정 유효.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에서 원상복구나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비용 청구 못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못하는 임의규정이라고 좀 이따 외우실 거예요. 아무튼 그냥 보건 빼니까 답은 2번이라고 한 5초 만에 나오네요. 5초.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32에도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령이 인정되는 경우 그럼 안 되는 걸 보건복지부 매시 내었잖아요. 박스에 있는가 찾아보세요. 자, 기억 보시면 기억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시죠? 권리금. 보건복지부 매시 내우면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온다고요. 니은은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시죠? 중간에 승캐나도 보이죠? 중간에 승캐나도 애웠으니까. 또 기억, 니은 빼니까 답이 그냥 3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디귿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억, 니은이 아니다가 중요해요. 디귿은 자, 가축은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그럼 가축 죽이면 살인죄입니까? 아니죠. 물건입니다. 그럼 물건이 타인 물건을 먹어서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 이것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그 가축을 점유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근데 보건 빼니까 답이 그냥 3번이라고 이것도 한 4초 만에 나오네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 꼭 외우세요. 그 다음 유치권의 법적 성질은 임의 규정 그랬어요. 유치권은 법정이라 그랬죠. 약정이 아닙니다. 그럼 이 법정은 물권법이지만 임의 규정이라 유치권 폐지 특약 가능합니다. 포기 특약 가능해요. 이 대표적인 예로서 아까 임대차에서 원상복구입니다. 그럼 유치권을 포기하는 건 사전에 미리 포기하든 사후에 포기하든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그럼 이 포기 특약은 당사자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이 제3자도 이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대표적인 예가 아까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 목적물을 원상회복이나 원상복구 약정하면 이게 유입비 같은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 약정입니다. 그럼 이것도 임의 규정이라 그럼 비용 달라고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돈 달라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비용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안 주면 원칙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특약하죠? 그러면 비용 청구 못하니까 예외적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치권 오늘 3가지 꼭 외우시기로 했죠? 첫 번째 외울 게 아까 보건복지부 매신, 두 번째가 이거예요. 임의규정, 폐지약정, 유효.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외울 게,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3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거. 먼저 유치권은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법에 써 있으면 있고 법에 안 써 있으면 없다고 전세권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써 있어요. 좀 이따 저당권도 써 있습니다. 근데 유치권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물권이라 있는 게 아니라 해서요. 법에 써 있으면 있고 법에 안 써 있으면 없는 겁니다. 안 써 있어요. 그럼 이게 없으면 자동으로 물상대의성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말장난 같지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초용권이 없습니다. 유치가 점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초용권으로 보호되고 유치권에 기한 물청이 없습니다. 3가지를 우물에 유물없다 외워요. 우물에 유물없다. 외울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는 다 있다면 거의 98% 맞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외웁니까? 유치권에 우물이 유물없죠. 빼고 나머지 다 있다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물 파면 고대 유물 안 나와요. 흙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우물에 유물없다. 나머지는 거의 다 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유치권에 부정성 있다 없다? 부정성. 여기 없으면 있다. 그럼 수반성 있다 없다? 있다. 불가분성 있다 없다? 여기 없으면 있다. 그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 경매 신청권 있어요 없어요?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없으면 있다. 그러니까 경매할 수 있어요. 단 경매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잘 나온 겁니다. 그 다음 과실 수취권 있다 없다? 있다. 다음 비용 상한 청구권 있다. 그러니까 우물에 유물없죠. 나머지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유치권 3가지 외웠어요. 첫째,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보건복지부 매신. 두 번째, 유치권은 임의규정입니까? 강행법규입니까? 임의규정, 폐지특약 유효. 세 번째,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게 우물에 유물없다 이었습니다. 이제 교재에서 교재 68페이지 위쪽에 양괄호 2번 유치권 법적 성질 있죠. 반괄호 1번이 법정 담보물권 임의규정이고 동그라미 2번 원상복구 약정했습니다. 반괄호 2번 담보물권 통일성에서 우물에 유물없다 나머지 다 있다.
세 가지 외웠습니다. 다음 이제 판가로 3번으로 오세요. 자, 제한 물건은 내 걸 제한할 수 없고 타인 물건을 제한하죠. 그래서 자기 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타인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아까 롤렉스 시계, 롤렉스 제3자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 점유, 유치권은 점유해야 돼요. 점유를 계속돼야 돼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여러분, 점유가 계속돼야 되는데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다. 점유하면 간접 점유 무조건 포함된다 그랬죠. 근데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3자가 직접 점유했을 때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하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이건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라 이때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즉 갑에게 자동차가 있어요. 을카센터에 수리 맡겨서 수리비가 2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갑이 200만 원 안 주면 을은 자동차를 유치할 수 있죠. 유치하고 있는데 근데 카센터는 자동차가 들랑달랑 왕래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괜히 갑소유 자동차 세워뒀다가 괜히 기스나면 스크래치 나면 이제는 오히려 을이 갑에게 책임져야 돼요. 그럼 기선할까봐 인근의 병 주차장에 안전하게 차를 보관 맡겨놨어요. 그럼 누가 보관 맡겼죠? 을이 맡겼죠. 그럼 보관 맡은 병이 직접 점유하고 맡긴 을이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치권이란 자동차는 갑의 소유물이죠. 갑 소유지만 갑이 채무자죠. 야, 돈 갚어. 돈 안 갚으면 네 차 못 줘라고 차를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돈 갚으라고 막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게 유치권입니다. 그럼 이거 비교해 보세요. 갑 자동차를 을카센터에 수리맡겨서 수리비가 나왔는데 갑이 200만 원 없거든요. 근데 차가 없으니까 갑이 불편하죠. 그래서 갑이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하루에 5만 원씩 드릴 테니까 5만 원씩 받고 제 차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빌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차를 누가 타죠? 갑이 타죠. 갑. 그럼 채무자가 차를 타죠. 그럼 갑은 돈을 갚아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까요? 안 느끼고 좀 통쾌하죠. 그럼 이건 그냥 채무자에게 돌려준 겁니다. 이런 유치권은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그런 유치권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는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해야 가능하고 하필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맡기면 그건 그냥 돌려준 거라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그래서 68페이지 반가로 2번 점유 계속 있죠. 자, 유치권자의 점유는 간접 점유를 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채무자 동그라미 직접 점유자 동그라미 쳐요. 씁니다. 그냥 돌려준 거다. 그냥 돌려준 거다. 이때는 간접 점유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점유는 적법해야 돼요. 그럼 적법 점유인가 누구를 입증하는가? 입증이 중요한데 불법 점유란 걸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갑에게 자동차가 있어요. 을카센터에 수리 맡겨서 자동차에 수리비가 나왔는데 수리비를 안 줘서 유치권 행사합니다. 자, 그럼 유치권은 적법 점유만 가능해요. 적법 점유. 그럼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 점유라고 증명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상대방은 유치권을 배척해서 자동차를 받아오고 싶겠죠. 그럼 상대방 측에서 너가 불법이라고 증명할까요? 유치는 점유죠. 그럼 점유는 적법으로 추정되잖아요. 따라서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이라고 증명할 책임이 없고 유치권을 부정하려는 상대방 측에서 불법이라고 증명해야 됩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이 증명한다. 유치권자 입증 책임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변제기 도래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필요비는 못하지만 유익비 관해서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 유예했다.
만약에 6개월간 유예했어요. 6개월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겠죠? 변제기 도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고, 그리고 또 변제기는 성립 요건이에요. 변제기 도래해야만 유치권이 성립하죠. 이때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게 되니까 예외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효력이 나와요, 효력. 그럼 유치권은 이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물권이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의 노트 184페이지로 오세요. 여기서 두 가지 읽히게 하는데, 여러분,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라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이 있어요. 그럼 도급인이고 수급인인데, 수급인이 건물을 완성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도급인이 재료를 대주니까 수급인이 완성했더라도 보통 도급인 소유가 됩니다. 만약에 건물이 시가 10억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우리 공사대금 채권 약 3억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갑이 안 주네요. 그럼 우리는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왔네요. 그래서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경락인을 매수인이라죠. 그러면은 유치권 행사하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죠.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 잘 되다 싶어서 우리 찾아가서요. 이보세요, 병.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그 유명한 유치권자야. 들어는 봤어? 나 지금 3억 때문에 유치권 행사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소유자니까 3억 내놔. 3억 내놓으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경락인 매수인에게 채권 3억 내놓으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렇게 채권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만. 채무자는 갑이죠. 병 얼굴 본 적 없죠. 그래서 병에게 채권 달라고 변제 청구 못합니다. 근데 비교할게 유치권은 물권이라 유치권은 경락인에게도 못 나가라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권은 경락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원래 을은 3억 달라고 못하고 병은 원칙적으로 3억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을은 안 나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은 원래 3억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을은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실생활에서는 자, 병이 경락가를 결정할 때 10억에서 3억을 빼면 7억이죠. 그래서 보통은 병이 7억 이하로 경매가를 써냅니다. 7억 이하로. 그래서 만약에 5억 5천에 서서 5억 5천에 경매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병이 원래 3억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병 내 돈으로 그냥 을 3억 줘버립니다. 그럼 을 나가겠죠. 그럼 병이 당장 들어가서 점유할 수 있죠. 그러죠? 그럼 병은 토탈 얼마 썼죠? 토탈. 경락가 5억 5천과 을에게 준 3억에서 토탈 8억 5천 드린 거죠. 8억 5천. 8억 5천 들여서 병 10억짜리 상골이 된 겁니다. 걔도 1억 이상 벌었잖아요. 그러죠? 근데 자, 병은 3억 안 줘도 돼요. 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병은 이 건물을 지금 당장 사용할 생각 없어요. 한 5년, 7년 후에 이쪽이 엄청 개발될 걸 알고 있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경매받은 겁니다. 병은 당장 이거 사용할 생각 없어요. 그럼 병이 을에게 한마디 해요. 야, 을, 나 당신 10원도 못 줘. 당신 거기서 살던가 뭐 귀신이 되든가 알아서 해 라고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웃겠죠? 우리 비웃겠죠? 근데 우리 비우는데 밤마다 을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밤손님. 밤마다 을을 찾아와요. 을 밑에 공사 인부들. 지금 3억 못 받아서 밑에 인부들 2달, 3달 얼굴을 못 줘가지고 인부들이 지금 애들 학원비도 못 내요. 그럼 밤마다 인부들이 한 손에 삽, 한 손에 소주병 가지고 찾아와요. 돈 내놓으라고. 그럼 우리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알아서 병한테 무릎 꿇을지 몰라요. 그럼 제발 1억만 주세요. 제가 나갈게요. 인부들 월급 줘야 돼요. 라고 을이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이 그때 1억 주고 쫓아버리면 됩니다. 이처럼 원래 을은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 못하고 경락인도 원래 줄 필요 없어요. 근데 보통 실생활에서는 병이 그냥 을을 그냥 보내려고 보통 10억에서 3억을 뺀 7억 이하로 보통 경매를 받는 겁니다. 이처럼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면 경락인, 매수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실생활은 이게 가짜가 엄청 많아요.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가짜를 막아야겠죠. 가짜를 막기 위해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 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못 나가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근데 잘 놀아보세요. 경매 등기 후라도 진짜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진짜면 성립해요. 근데 성립했죠. 근데 성립했더라도 경락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그 말은 나가란 말이죠. 나가라. 왜냐하면 왜 이렇게 판시했냐면 보통 이 가짜 유치권이 경매 등기 후에 가짜 유치권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면 성립하거든요. 근데 진짜도 매수인에게 대항 못하고 나가야 돼요. 그럼 진짜도 나가야 되죠. 그럼 가짜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매 등기 후에 가짜가 많이 나오니까 진짜이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가짜를 막기 위해서. 이 똑같은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잠깐 죄송합니다. 그럼 경매 등기하면 경매로 인해서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압류. 그래서 자 이제 애웁니다. 결론. 이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이 두 가지가 기준이에요. 경매 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입니다.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웁니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대항하는 기준이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닙니다. 체납처분 압류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경매 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다. 그래서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럼 똑같은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가짜 소유임차인이 나옵니다. 아파트 방이 4칸이면 경매 나오죠. 그럼 소유자의 친척 4명이 방 한 칸씩 가짜로 소유임차인 4명이 가짜로 들어와요. 왜 들어올까요? 최우수 면제 받으려고. 이건 은행 저당권보다 더 빨리 받잖아요. 이걸 받으려고 가짜가 나옵니다. 그럼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아예 주임법에 아예 써 있습니다. 주임법에. 이 소유임차인은 경매 등기 전에 대항력 취득해야만 최우수 면제 받을 수 있고, 설령 진짜이더라도 경매 등기 후에 대항력 취득한 임차인은 최우수 못 받는다고 이건 아예 주임법에 써 있어요. 보통 경매 등기 후에 가짜 소유임차인 나옵니다. 따라서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소유임차인이라도 진짜이더라도 경매 등기 후에 대항력 취득하면 진짜이더라도 최우선 면제 못 받아요.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주임법에 써 있습니다. 주임법에. 근데 여기는 법에 안 써 있거든요. 법에 안 써 있으니까 누가 인정한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외우세요.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 아니에요. 체납처분 압류 아닙니다. 경매 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오세요. 자, 교재 69페이지. 제일 상단에 동그라미 1번 봐요. 1번. 유치권자는 경매일자, 매수인이 경락인에 대해서 자 인도거절 동그라미 쳐요.
인도거절이 세 글자로 뭐죠? 유치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피담보 채권 변제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다음 2번부터 여기 똑같 2번, 3번, 4번. 자, 2번. 채무자 소유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경로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죠. 이후에 동그라미 쳐놔요.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제일 끝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마찬가지로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다시 후 이제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이제 생겼네요. 채권을 이제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이제 유치권 성립했죠. 그 마지막 줄 매수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4번 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대기자 전 동그라미 전 가로 열고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하기 전 동그라미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해서 자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대항할 수 있어요? 결론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경락인에게 뭐 한다? 여기서 경락이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취득한 사람은 그 다음 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자, 가로칩니다. 그 유치권 취득에 앞서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가 아니에요. 가압류 등기 또는 체납처분 압류가 아니에요. 압류 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로쳐요. 이 보라색 이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매수인에게 유치권 대항할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기준이에요. 보라색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어서 자 유치권에는 우물에 유물 없다. 나머지 다 있다. 경매 신청이 있고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어요. 그래서 1항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2항 정당한 이유 있는 때 유치권자는 감정인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한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이걸 뭐 간이변제 충당이랍니다. 아무튼 뭔지 몰라도 그냥 무조건 있다 하시면 있다. 다음 과실수치권 있어요. 자 323조 유치권자는 유치물 과실수치 동그라미 치시고 과실수치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우물에 유물에 없다 빼고 다 있다고 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권자 의무로 갑니다. 자, 갑소유 자동차를 우리 카센터에 수리 맡겨서 수리비가 200입니다. 갑이 돈 안 주면 카센터에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럼 을은 이 자동차를 유치하는데 을 소유 아니고 채무자 갑의 소유물이죠. 그럼 을은 내 거 아니니까 내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점유해야 돼요. 다시 을은 내 자동차 아니죠? 채무자 갑 소유의 자동차죠. 그럼 내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럼 내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그것을 선관주의무 그래요. 그래서 1항 유치권자는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이게 내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그 말이에요. 유치물 자동차를 점유해야 된다.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유치권자가 갑 승낙 없이 밤마다 자동차 타고 놀면 될까요? 누구한테 빌려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그러나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단순히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죠. 앞에 말 빼면 안 되죠. 채무자 승낙 없이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면 채무자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3항 유치권자가 전 2항은 1항과 2항이죠. 1항, 2항 규정에 위반한 때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볼게요. 갑과 을이 주택 도급 계약했습니다. 수급인이 주택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보통 주택 소유권은 도급인 갑소유가 되는데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아서 주택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법원은 자, 을이 주택을 점유하죠. 그러면 채무자 갑 승낙 없이 먹고 자고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 법원은 이 유치권자가 단순히 갑이 못 들어오게 열쇠만 채워둔 게 아니고 주택에서 먹고 자고 살 수 있다 그래요. 주택에 먹고 자고 사는 걸 우리 법원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갑 승낙 없이도 을은 먹고 자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주택을 을이 어떤 게 보존에 필요한 사유인가 봐보세요. 주택을 막 한 2년간 문만 잠궈뒀다. 1번 2년간 문만 잠궈뒀다. 2번 을이 주택에서 먹고 자고 산다. 어떤 게 보존에 더 좋을까요? 1번 문만 잠가둔 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안 그럽니다. 단독주택이에요. 동네 애들이 야구하다가 야구공으로 유리창 깨버렸어요. 그대로 2년간 놔둬보세요. 2년간. 그럼 막 장마 때 물도 들어오고 막 새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박쥐가 막 살고 막 박쥐가 막 벌레들이 막 유리창 깨져서 들어오잖아요. 막 벌레들이 막 뱀도 들어오고 막 무섭잖아요. 근데 을이 먹고 자고 살면 유리창 깨지면 바로 유리창 갈잖아요. 수리도 다 하겠죠. 수리. 뭐가 더 좋아요? 제 말 듣고 보니까 을이 먹고 자고 사는 게 보존에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채무자 갑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불법점이 아니죠. 불법 아니죠? 적법입니다. 단 적법이지만 을은 누구 집 살죠? 을은 갑집 살죠. 그럼 사용료 줘야 안 줘요? 줘야지. 사용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부당이 돼가는 겁니다. 손해배상은 잘못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불법점일 때. 을은 불법점이 아니고 적법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단 부당이득은 잘못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그 대가를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점은 적법이어도 내 집 아니죠? 남 집 살죠? 그럼 사용 대가는 줘야 되죠. 공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어요. 손해배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적법이에요. 그래도 사용료는 주는 겁니다. 그걸 잘 비교하세요. 그럼 이제 교재 70페이지 가세요. 유치권 소멸 사유. 먼저 328조, 326조. 자, 유치권은 물권이죠.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 소멸 시효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 시효 진행에 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뭘까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진행한다니까 진행하지 않는다니까 진행한다죠. 진행한다. 자, 유치권 행사해가지고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면 영향을 미친 거죠.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하죠. 진행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라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진행한답니다. 그 다음 328조. 자, 유치가 점유라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곧바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계속 존속 요건이에요. 따라서 갑이 자전거를 유치권 행사합니다. 근데 자전거를 중학생이 훔쳐와서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럼 유치권자 점유 상실했죠. 그럼 점유 상실했죠? 유치권 곧바로 소멸합니다. 그럼 갑은 지금 유치권 있어요, 없어요? 갑은 지금 유치권 없죠. 그러니까 이도 없으니까 없는 유치권으로 반환 청구 못 합니다. 유치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으로 반환 청구 못 하는 거죠. 대신 갑은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자전거 돌려달라고 해야겠죠. 해야겠죠. 근데 법적 근거가 유치권이 아니라 점유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우물에 유물없다 이유가 유치권으로 달라고 못해요. 대신 뭐로 청구한다? 점유권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우물에 유물없다 빼고 다 있다 하시면 거의 맞는다 그랬죠. 자, 문제 풀어볼까요? 유치권 옳은 겁니다. 이번 유치권자는 우물에 유물없다 빼고 다 있다, 다 있다, 경매 신청 있다. 2번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그래서 2번 유치권자는 유치물 과실은 금전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해자본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네요. 우물에 유물없다 빼고 다 있다. 과실 수취권 있다. 변제 충당할 수 있다. 3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할 수 없다 그랬죠.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면 그냥 물건 돌려준 거라 유치권 성립할 수 없어요.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치권 행사하던 도중에 또 그 물건에 필요비를 드는 거죠. 그럼 비용 상환 청구 있다. 그러니까 1번, 2번, 5번이 뭘 물어봤어요? 유치권은 우물에 유물없다 빼고 다 있다,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중 2번이 정답이죠. 다음 유치권 틀린 겁니다. 또 나오네. 유치권은 경매권 있다, 우물에 유물없다, 나머지 다 있다. 다음 2번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라 유치권 폐지특약 유효 이게 3, 2, 4의 정답이죠. 4번 유치권은 피해자본 채권 변제기가 도래해야죠. 돈 달라고 해야만 유치권이 성립하죠. 지금 돈 달라고 못하면 유치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죠. 다음 유치권자는 내 것보다 더 소중하게 유치물을 점유해야 되죠.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자, 이 시간에 유치권을 공부했습니다. 잠시 후 저당권이 이어집니다.